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극단적인 저평가인 것은 공감하겠는데, 과연 증시의 바닥은 언제 찾아올 것인가? 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증시 바닥, 정답은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만, 자주 이야기 드린 대로 증시가 극단적인 저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텐데, 우리가 그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몇 가지 알고 있는다면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하락 정말 대단했죠. 3월에만 주가 지수가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패닉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했죠. 하루 단위로 사이드카는 수시로 발동했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하루 걸러 한 번씩, 장중에 미국 선물은 거의 매일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극저평가된 IMF 수준으로 저평가된 증시인 것은 맞긴 하지만, 자, 패닉 심리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KBIX 지수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직도 빅스 지수는 고공권에서 맴돌고 있다 보니 시장의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다시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자, 이를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자,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변곡점을 맞이할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2월 24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때 당시 단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3월 들어서면서 점점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줄어들면서 이 전체적인 누적 확진자 수위가 완만해지는 그러한 그래프로 변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에 있는 우리나라 2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그 구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벌써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되어 가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죠. 자, 그런데 요 수치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어느 순간부터 해서 일일 증가폭이 생각보다 더 폭증하지 않는데? 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일간 확진자 수가 오히려 감소세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추이 언제 나타나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럽에서 좀 힘든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좀 불안한 그러한 뉴스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탈리아는 저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는 그러한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미국이 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저 단계를 밟게 되면 긴장 국면이 해소 국면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밑에 참고 사이트 worldmatters.info 그 사이트 링크를 남겼는데 저는 그곳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로는 요거는 앞서 언급드린 확진자 수 일간 추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치료제나 백신 관련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제약사들 그리고 뭐 의료 관련한 기술이 있는 모든 집단은 이번에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몇 가지 대체 약품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이제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치료제가 치료에 투입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서 뭐 이슈화 되었다가 부작용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클로로킨,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뭐 부작용이 조금 심해서 정식적으로는 조금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만, 어쨌거나 치료제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대체 치료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이름 왠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임상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절차도 간소하고 그렇게 해주는 특혜를 이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4월 중에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치료제로서.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자, FDA에서 망치 땅땅땅 통과됐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10년 전에 신종 플루 이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그래도 약은 있었어요. 타미플루라고. 저도 그때 당시 먹고 이게 약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독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전 세계적인 패닉으로는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슈가 현실로 등장하게 되면 시장은 정말 빨리 턴어라운드하는, 아마 뭐 그 전에 분위기가 먼저 반영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자주 수시로 뉴스를 접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지표로 유가입니다. 원유 가격 WTI. 요거 수시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3월 하락장에서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병 때문이지만, 제가 왜 이런지 아시죠? 애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 단어를 꺼내지 못하고 이러고만 말지.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이유 때문에 3월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요거를 폭발적으로 폭락으로 만든 원인은 유가 폭락에 있습니다. 유가 폭락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게요,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비상에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셰일 기업들이 비상에 걸리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폭락, 하이힐드 수익률이 폭증하게 되는데, 이게 수익률이 폭증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 폭증이 아니고 부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자금난이 발생하게 되고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자금난, 정말 어려운 자금난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 기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CLO 등의 파생적인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에까지 연쇄적으로 비상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투자된 자금이 청산되고 그게 달러로 환전돼서 미국으로 쏠렸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자금 회수. 이 상황으로 인해서 3월에 폭락장이 나타났던 것이죠. 심지어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채라든가 골드 가격도 특정 일자엔 정말 위험한 했던 그 순간에는 미국 채권까지도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원유 가격 하락을 만든 원인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미국 셰일 기업 죽여보자라는 심산으로 증산 합의하면서 유가 폭락 만들고, 우리는 뭐 10달러에도 버텨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유가가 다시 상승으로 가든, 혹은
코코코 요 이슈가 앞서 언급드린 뭐 여러 가지 치료제 또는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 추이가 감소세로 들어가서 수요가 다시 살아나서 유가가 상승을 하든, 유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부담으로 인한, 유가 하락 부담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가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등으로 해서 위기감은 일단은 어느 정도 잠식시켰습니다만, 예, 요 고비가 조금 더 길어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미러 사우디가 합의를 하든 또는 수요가 다시 살아나든 해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들어가면, 자, 이번 3월에 발생했던 유가 급락발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은 이제 한동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까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요 그림 띄운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올해에만 50% 이상 폭락한 유가 추이입니다. 3월에 정말 급하게 하락했죠. 예. 자, 네 번째로 보셔야 될 지표로는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돈이 급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자산들을 청산해서 달러로 바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달러 가치가 급등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안전자산도 필요 없고 무조건 달러, 현금으로 된 달러만 추구를 하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폭증하는 그러한 현상이 3월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달러 인덱스가 꺾이게 되면 달러만 찾던 그 자금 수요가 일단락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며칠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요 추세가 하락세로 다시 굳혀진다면 급한 달러 자금이 이제 더 이상 없구나. 3월에 폭락했던 그 부분이 이제는 종식됐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3월 이슈 중에서 달러 위안이 생각보다 견주했어요.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텐데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순간에 중국이 그냥 팍 놔버리고 달러 위안 환율을 그냥 뭐 8위안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약세 위안 쪽으로 내비뒀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기로 해서 위안화의 어떤 위상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차후에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동아시아 증시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계속 대응들을 하고 있죠.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제약사들은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지표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시장도 선반영해서 살짝 먼저 앞서서 안정세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도 매일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가 그것 때문에 코코코 그것 때문에 쓰고 다니지만 지금은 아마 언제가 되면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3월 이전 증시처럼 아마 이미 훈훈하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탁, 예, 82차 정기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세미나도 2월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실황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참여 방법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방법 안내를 영상 본문과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정기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